요즘 여러분 지갑 어디에 제일 많이 여세요? 최고급 명품 매장인가요? 아니면 1,000원짜리 파는 생활용품점인가요? 오늘날 한국의 소비 시장이요. 진짜 딱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고 해요. 완전 극과 극이죠. 자, 이 엄청난 소비 격차,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샤넬을 사든가 아니면 다이소에 가든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중간이 사라지고 양극단만 남았다는 거죠. 이 현상을 전문가들이 K자형 양극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알파벳 K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쪽은 위로 쫙 뻗어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아래로 푹 꺼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소비는 저 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나머지 사람들의 소비는 생존을 위한 최저가 상품으로 그냥 바닥을 향해 뚝 떨어지는 거죠. 정말 극명한 대비죠. 자, 그럼 먼저 K의 아래쪽 바닥으로 향하는 흐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바로 생존형 절약이라고 불리는 이 초저가 시장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말이죠. 와, 4조 5천억 원.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다이소의 작년 매출입니다. 성장률이요? 무려 14.3%나 돼요. 다들 물가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이 시기에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진짜 확실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다이소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들도 보세요. 뭐 OK 프라이스니 2,500원짜리 빵이니 하면서 자체 브랜드로 초저가 경쟁에 다 뛰어들었어요. 이젠 싸게 파는 것이 그냥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력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K의 저 위쪽, 하늘로 솟구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같은 시간, 같은 나라에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작년 3월에 백화점 전체 매출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수천만 원, 억대를 호가하는 초고가 보석, 하이주얼리 매출은 무려 6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군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 다른 누군가는 전혀 상관없이 명품 보석을 샀다는 거죠. 이게 뭐 보석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만 봐도요, 국내 주요 명품 브랜드 14개의 매출이 8.1%나 늘었어요. 이걸 더 합치면 얼만 줄 아세요? 무려 9조 2천억 원. 9조 원이 넘는 돈이 명품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건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명품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LVMH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한국 매출만 늘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요. 지금 한국 시장이 얼마나 특이한 상황인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비가 이렇게 완전 비싼 거 아니면 완전 싼 거 이 양쪽으로만 몰리면 그 중간에 끼인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 중간, 이 화려한 양극화의 그늘에 가려진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네, 바로 그 희생자는 적당한 품질에 적당한 가격을 내세웠던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했던 그 중간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한 유통업계 임원이 익명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중간은 없다. 확실히 비싸거나 확실히 싸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떠세요? 정말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아닌가요? 어중간하면 그냥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의 뭐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차가운 데이터 뒤에는요,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30대 어머니의 말인데요. 예전엔 애들한테 인기 브랜드 옷도 사줬는데 지금은 더 싼 SPA 브랜드 말고는 쳐다도 안 봐요. 이 한마디에 팍팍해진 살림살이 때문에 선택의 폭이 확 줄어버린 우리 중산층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 사회의 소비를 이렇게 양극단으로 찢어놓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개념 K자형 양극화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좋아져도 다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이 날아오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깊이 가라앉는 거죠. 회복의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는 현상. 이게 바로 K자형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이걸 똑똑히 보여줍니다.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얼마나 더 버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 격차가 딱 1년 만에 더 벌어졌어요. 그것도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요. 소득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 자산 격차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46%,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2년 이후로 가장 심한 말 그대로 역대급 부의 쏠림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대체 왜 문제라는 걸까요?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건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누가 돈을 더 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소수의 부자들이 쓰는 돈, 물론 크죠. 하지만 그 돈은 수입 명품이나 해외여행 같은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네 식당, 옷가게부터 시작해서 내수시장이라는 경제의 뿌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정말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진단이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건 그냥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유행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고물가가 계속되면 이 소비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쇼핑카트가 어떤 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으로, 또 어떤 건 과시를 위한 사치품으로 채워진다면 과연 그 사회의 허리, 중산층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비는 그냥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하죠. 지금 그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